안녕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로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행사로 굉장히 바쁜 일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올해 3월 정도까지는 아마 영상을 많이 올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25년 첫 영상을 올리는 것 같은데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5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 계획들 모두 실천해서 높은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생존 3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생존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과거를 생각한다면 생존이 말 그대로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었을 겁니다. 전쟁에 대한 리스크, 질병에 대한 리스크, 혹은 굶주림에 대한 리스크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요즘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의미에서의 어떤 생존과는 조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분명히 그런 위협들로 인해서 우리는 생존에 위협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다르죠. 자본주의가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고 정치적으로는 조금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차근차근 좀 더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은 선진화된 사회에서는 더 이상 굶주림이나 전쟁 같은 걸로 우리가 위협을 느끼진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그 시스템의 특성상 사람들이 기본적인 풍요와 복지를 누릴 수 있고 내가 돈만 있다면 어떤 질병이건 간에 웬만하면 고칠 수 있는 사회죠. 쉽게 말해서 돈만 있으면 우리가 생존적으로 위협될 만한 일들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왜 제가 이 생존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처음으로 쓸 생존적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지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제 유튜브 영상을 구독하시거나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경제적 자유라는 관점에서 모두들 어느 정도 관심이 있고 내가 진심으로 행동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단계라는 게 있죠.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전에 제 경험상으로는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달성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생존적 자유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최근에 느끼는 부분들은 내가 그 전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생존적 자유라는 단계는 확실하게 달성을 좀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이전에는 개념이 없었었는데 그런 개념조차 없었었는데 제가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게 다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곱하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하기를 배워야만 하는 거고 나중에 미적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칙 연산 정도는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경제적 자유라는 상당히 수준 높은 위치에 있는 어떤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생존적 자유라는 단계를 달성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단계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명확하게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죠. 가장 큰 차이점은 일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 자유든 생존적 자유든 일단 기본적인 상태가 내가 크게 어디에 구속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 것은 맞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내가 생활비를 나의 노동으로 벌지 않아도 혹은 거의 노동으로 벌지 않아도 되는 어떤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존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은 어딘가에 크게 구속되거나 속박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생활비 정도는 내가 벌어야지 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노후 준비까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미묘한 뉘앙스를 조금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한테 이렇게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생존적 자유라는 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게 맞냐? 내가 어차피 어떤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자유라고 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미묘한 차이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직장을 생각했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이 아니라면 어디 가서 지금 받고 있는 연봉이나 처우를 받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이고 당장 내가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생활비도 그렇고 나의 가족의 생계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뭔가 구속돼서 살아야지만 내 가족의 생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족의 미래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쉽게 회사를 나갈 수가 없고 나가서도 안 되고 계속 다녀야만 하는 그런 케이스의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라고 한다면 생존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당장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지만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돈을 모으고 그거를 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더 모을 필요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활비 정도만 벌어서 쓸 수 있다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분류의 사람들입니다. 좀 더 쉽게 비유를 들자면 A 같은 케이스는 평범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내 생활비나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생활비를 전부 다 써버리면은 미래에 대한 노후 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년에 단돈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많으면 3,000만 원, 4,000만 원이라도 반드시 저축을 해야지만 나의 미래가 대비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B 같은 케이스는 생존적 자유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1년에 저축을 하지 않아도 내 생활비 정도만 벌 수 있다면 나의 미래는 어차피 내가 모아놨었던 시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봤었을 때 A라는 케이스의 평범한 직장인들은 분명히 1년을 두고 봤었을 때 세금을 떼고 나서 적어도 6천만 원, 7천만 원은 벌어야지만 생계나 노후 준비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B 같은 케이스는 어차피 더 이상 내 노후는 내 노동으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활비만 번다면 충분하기 때문에 세금을 떼고 나서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히 내가 지금을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었을 때 A라는 케이스가 사회에 나와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B라는 케이스가 많을까요? 내가 사회에 나와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 다른 회사 혹은 다른 업종에서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을 벌라고 하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령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이라고 해도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만 벌어도 나는 괜찮은데 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생존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좀 더 쉽게 정리를 하자면 노동 수입으로 내가 반드시 저축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고, 노동 수입으로 더 이상 저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그게 생존적 자유를 달성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생존적 자유를 달성했다 그래서 더 이상 저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축을 하는데 더 이상 그 행위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존적 자유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생존적 자유를 위해서 어떤 세 가지가 필요하냐, 정말 짧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규모의 시드가 있어야 됩니다. 규모의 시드는 나의 노동으로 버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노동 플러스 기타 수입들 혹은 사업 수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투자를 해서 투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달성을 해야만 합니다. 정말 단순히 노동으로만 달성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로서 달성하는 것도 한계가 있겠죠. 그 두 개를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잘 써서 규모의 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규모는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한 가구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적어도 5억에서 10억 정도 그 사이에 어떤 밴드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아주 기본적인 수준의 생존적 자유를 달성한 상태다라고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전한 금융 상식과 깊이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건전한 금융 상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굉장히 상식적인 것들입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차를 사지 않는 것이 되겠고, 결혼을 준비하는 신혼부부라면 거주 비용에 상당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그게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아니면은 매매 형태가 돼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접근을 할지, 이런 건전한 상식들이 필요합니다. 내 생활비를 통제하는 것도 건전한 금융 상식이겠죠. 그리고 제가 깊이를 추구한 이유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좋은 영상들을 통해서 꾸준하게 나의 실력, 나의 깊이를 키워나가서 어떻게 부동산을 바라보는 게 굉장히 건전한 상식으로서 내가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식도 충분히 좋은 투자 자산인데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해야지만 투기나 트레이딩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말 투자로서 접근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깊이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천이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IQ가 높아서 뭔가 똑똑해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세포로 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는 편인데, 그렇다고 제가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실천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투자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몸테크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투자라는 거는 아주 많은 머리를 굴릴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굵직굵직한 상식들을 내가 잘 실천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면은 내가 돈을 모으고 싶다면 차를 사지 않고, 차를 사더라도 적절한 시기가 되었었을 때 저렴한 차를 사고, 그리고 그 돈들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아껴 모아서 부동산에 접근을 하고 나의 신용을 써가지고 부동산을 사야겠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 하나하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좀 안 좋다 그래서 부자가 못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내가 조금 게을러서 부자가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조금 게으르다고 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다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무슨 억만장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정리하자면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영상에
영상에서는 생존적 자유라는 표현을 쓰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틀을 갖춰놓은 상태에서 회사를 다니는 게 불만스러운 것들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더 이상 제 미래가 두렵진 않습니다. 굳이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밖에 나가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쓸 수 있는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뭘 하든 내가 벌 수 있을 자신은 있고, 내 노후 대비는 어차피 내가 모아둔 시드로 스노볼처럼 계속 굴러가서 나의 미래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별로 두려운 게 없습니다. 오히려 회사한테 조금 미안하긴 하지만 권고사직이라든지 회사가 어려워져서 뭔가 퇴직을 권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저는 기분 좋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은 그런 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대단히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가야 될 길이 멀고 프로 투자도 많이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겪게 되겠지만 최소한의 기초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그 기초가 저 멀리에 있는 그런 꿈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있으신 여러분들도 생존적 자유라는 개념에 있어서 먼저 달성하시고 마음의 풍요를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루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